두산중공업이 모든 자산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채권단이 두산과 3년간 특별약정을 체결하겠다. 두산중공업이 모든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죠. 딴 거 모르겠고 드디어 가시나요. 여기까지인가 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뭐 그건 우리의 좀 저렴한 생각이고, 하여튼 이거 예전에 사실 나왔었어요. 벌써 4월달부터 상황이 악화되면은 중공업의 모든 자산을 팔겠다. 중공업에 뭐가 있냐? 여기 나오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 뭐 두산 밥캣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다 중공업 회사들이죠. 중장비 만들고 건설기계 만들고 무슨 뭐 발전 사업하고, 이거 건설은 당연히 아파트고 다 중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가 필요해서 이분들이 그걸 만드냐면은 3조인가 1조 5천억인가 하여튼 그 유동성을 위해서 갖고 오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두산이 한 10년 전에 밥캣을 인수하는데 6조 원을 씁니다. 6조 원을 썼는데 이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를 다 팔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지금 부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은 베어스의 상징성이 큰데다가 운용비가 100억에서 200억밖에 안 드니까 광고 효과를 생각했을 때 베어스를 팔 수 없다라고 초반에 얘기했는데, 채권단이 그러면 망하시던가 그랬더니 아니요, 팔 수 있어요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태핑을 하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사겠다는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를 다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두산이죠. 지금은 두산의 어떻게 보면 마들 본체이기 때문에 지금 본체 하나 빼고 다 팔겠다는 건데, 만약에 저게 진짜 저 말한 대로 다 팔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럼 이거죠. 124년간 두산그룹이 대기업 계열이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기업 하나 남기고 두산그룹이 만약에 저게 다 팔리면 실제로 해체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럼 두산이 왜 이런 상황까지 몰렸냐?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던 두산은 막 술 팔고 음료 팔고 그런 회사였잖아. 맥주 팔고 코카콜라 팔고. 두산을 이 상황으로 만든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였죠. 형님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뉴스만 키면은 낙동강 패널이 뜨던 때가 있었어요. 뉴스만 키면 낙동강 패널 누구 구속됐다, 무슨 뭐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뭐 무슨 물을 먹을 수 있네 없나, 이거를 너무 많이 신문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두산전자와 연관된 사건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산에 엄청난 타격이 갑니다. 왜냐면 두산이 맛있는 게 많았잖아요. 맛있는 게 많은데 페놀 이런 거에 그룹이 연관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1995년에 적자가 9천억을 찍어요. 이게 25년 전에 적자가 9천억을 찍으면 이게 버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9천억을 찍어도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1995년 IMF 2년 전이에요. IMF 2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적자를 9천억을 찍으면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뭐예요? 두산이 오래된 회사잖아. 오래된 회사고 그전까지 소매 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소매 사업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망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유명한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1996년 유명한 사건이에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컨설팅을 요청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비싸요. 여러분 맥킨지에 컨설팅 한번 요청해봤습니까? 이거 수십억 나갑니다. 수십억. 컨설팅 요청하면은 1-2천만 원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억에서 10억 단위 돈 나가요. 제가 예전에 그 제 회사는 아니지만 옆 회사가 하는 걸 봤는데 이 수십억 단위 나가요. 한 번 컨설팅 하는데. 그리고 컨설팅 업체 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살벌하게 일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한 200페이지짜리 PT를 만드는 거거든요. 200페이지 넘어요. 어떤 건 300페이지 갑니다. 거의 책 같은 PT를 만들어서 딱 하나 파일로 전송. 이게 이분들의 일이에요. 파일 딱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탁 던져주는 건데, 요 PT가 한 10억, 20억 됩니다. 몇십억짜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답을 주겠다. 너희의 고민에 대한 컨설팅.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잘 붙을까요를 콕 찍어주겠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살까요를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쪽집게를 해주겠다는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얻은 다음에 몇 달이고 죽치고 앉아갖고 저 PT를 만듭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와, 뭐 거의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것 같아. 옆에서 일하는 거 봤는데 정말 살벌하게 일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좀 잘해야 돼요. PT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처럼 날로 먹게 방송을 했다가는 그날로 잘리죠. 정장 딱 입고 와서 회장님 뭐 사장님 앞에 두고 PT를 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건데,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뭐라 그랬냐?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 9천억 날라갔잖아요. 3개월 안에 그룹이 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커맨드 띄워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두산은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벙커 짓고 적이 몰려올 때 어떻게든 수리해 가면서 버티면은 커맨드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밖에서 보고 있던 이 옵저버들이 이거 노한 거죠. 노. 너네 졌기 때문에 이거 뛰어서 딴 데 가야 돼. 섬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내려요. 그래서 오비 맥주를 팔아야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주력 사업 부분을 모두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테란 졌다는 거죠. 빠른 서렌더 후 다음 게임 프로토스로 하면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스로 종족을 바꾸는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종족을 바꿨냐? 다 아시죠 이제. 중우장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말한 무슨 뭐 두산 중공업, 두산 건설, 무슨 기계 중우장대 사업으로 종족을 바꿉니다. 프로토스로 바꾸고 왜 바꿨냐? 뭐 바꾼 건 이유가 많죠. 프로토스를 바꿨을 때 보니까 상대 종족이 이제 만만한 테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컨설팅 회사들과 머리를 맞대서 생각했던 게 앞으로 미래는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에 있다. 그러니까 중우장대 사업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려갖고 커맨드 센터를 들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갈 때 또 운도 좋았어요. 어떤 운이 좋았냐면 이사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갈 수 있었냐?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물론 이 아저씨 당시에 사장 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이제 중우장대로 우리가 잘 갔다. 왜냐면은 IMF 이후에 중우장대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뭐 뜻과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IMF가 두산그룹을 살렸죠. 왜냐면은 뭔가 바꿔야 되는데 가격이 다 빠졌어요. 그때 두산이 사고 싶었던 기업들이 가격이 다 내려가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종족을 바꿀 수 있었죠. 싸게 살 수 있었다. 나도 갔지만 난 어차피 누웠거든. 난 어차피 마이너스 9천억 찍고 저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어서 안 되겠다. 딴 거 사서 가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97년에 친구들도 다 같이 눕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도 누웠기 때문에 어이쿠 난 안 그래도 누웠는데 얘들 누우니까 잘 된 거지 뭐 하고 이거 샀다는 거죠. 같이 누워졌기 때문에 IMF가 두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무려 1896년에 창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그룹이 낙동강 패널 사건이 터진 다음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이거 다 팔아요. 제가 다 적지도 않은 겁니다. 적다가 말았어요. 금액까지 적으려다가 너무 많잖아 하고 말았는데 자, 한국 네슬레 원래 있었습니다. 한 1000억 주고 팔았을 거예요. 3M 지분 이거 40% 한국 3M 사실상 두산이 갖고 있었는데요. 팔았죠. 음료사업 코카콜라 97년에 넘겼고요. 오비 맥주 2001년에 가장 크죠. 넘겼습니다. 나머지 지분까지 2002년에 넘겨버렸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종갓집 김치 넘겼습니다. 2006년에 자, 사마왕관 넘겼고요. 버거킹도 넘겼죠. KFC도 넘겼습니다. 쫙 넘기면서 소비재를 사실상 손을 뗐어요. 아까 전에 봤죠. 너희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커맨드 센터를 들었습니다. 자, 들고 운도 좋게 요 네슬레 뭐 이렇게 오비맥주 팔기 전에 IMF 왔기 때문에 IMF 때 사람들이 홀라당 누워갖고 2000년대 초반에 비교적 중공업 업체들을 싸게 살 수 있어요. 다행히.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사고요. 두산건설 사고요. 대우종합기계, 두산인프라코 사고요. 두산밥켓 샀죠.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요렇게 싹 사면서 완전히 종족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종족이 바뀌어서 2007년 밥켓 사기 직전까지 잘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커맨드 센터 잘 들었어. 왜 잘 들었냐? 2000년대는 중우장대 기업들의 시대였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잘 바꿨다 그랬어. 뭐가 오기 전까지. 그쵸. 하필이면은 잘 바꾼지 알았는데 야 잘했다 하다가 이 또만 형이 오면서 커다란 물음표가 기업에 띄웁니다. 이게 또만 형이 나쁜 형이에요. 나쁜 형. 꼭 뭐 하려고 그러면 끼어들어. 이게 없었으면 몰랐는데 또만 형이 빵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전에는 중우장대한 거 뭐 건설업도 잘 되고 그때 기억해보세요. 조선업, 무슨 해운업, 기계, 철강 이때 당시에 최전성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근래에 가장 전성기가 중국이 막 뻗어나가던 200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거든. 중공업의 전성기였어요. 아다다다다다다 가다가 잘 갔는데 또 많이 왔죠. 나쁜 형이에요. 하필 그때 와서. 그래서 종갓집은 누가 사갔냐? 대상 형님들이 사갔습니다. 버거킹은 누가 사갔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고펀드가 사서 고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KFC 할아버지 안녕하셨고요. 2014년에 1000억에 유럽에 넘겼어요. 오비맥주 넘긴 거는 뭐 가장 유명하니까. 가뜩이나 또 많이 와서 중공업의 시대가 가면서 중우장대 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전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두산건설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가뜩이나 어려워졌는데 뭘 잘못 지었다가 물리죠. 하필이면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두산 위브를 위브를 지은 것까진 좋았는데 일산해졌어요. 이게 패착이었죠. 일산해졌어요. 일산해졌어요. 저기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 강남 사시다가 일산으로 이사한 팀장님들이 친구까지 포함하면 3명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욕을 합니다. 욕을. 자기 인생의 최악의 실수라고 강남에 살다가 직장 가깝다고 밀린다고 일산으로 간 다음에 지금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10년간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필 일산에다가 그걸 만들어갖고 1조 9,200억이 날라갔어요.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나고 인건비 다 내고 보상해주고 저때 강남에 가만히만 있었어도 장난 아니죠. 근데 일산은 제 기억하기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또이또이 할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데 자 하여튼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됐냐 저기에 저렇게 돈을 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돈을 못 벌었냐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돈은 잘 벌었어요. 무려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오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회계 재무제표 볼 때 영업이익만 보면 안 되죠. 잘 보면은 단기 순손실이야 왜지? 하고 봤더니 금융비용 이자를 1조를 줬어요. 너무 많이 주잖아. 빚이 5조가 넘었기 때문에 금융비용으로 1조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빌린 돈 이자 갚기를 바빠서 단기 순손실이 막 4천억씩 나고 뭐 5천억씩 나고 그러면서 저 머나먼 곳으로 갔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두산그룹이 얼마 전에 IMF급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참 대기업 가보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컨설팅 회사들이 그래서 먹고 살지만 역시 더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정말 나온 대로 나머지를 다 판다. 베어스도 팔고 뭐 두산중공업 빼고 다 팔면은 124년의 역사에 두산그룹이 그룹자를 떼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룹자를 떼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10대 지금 10위 밖으로 갔죠. 거의 가장 오래된 대기업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는 게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요 어떤 현상이 저 리만 이후에 벌어졌냐를 잠깐 보면은 자, 코로나 이후에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1월 2일과 5월 22일 사이에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에서 12기업 중에 가장 뒤로 많이 밀린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앞으로 말고 가장 앞으로 나간 기업 말고 뒤로 많이 가 빠꾸를 많이 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 1위에서 10위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무려 16위로 갔어요. 현대차는 여기 있죠. 겨우 5단계밖에 안 갔어요. 포스코는 16위로 몇 단계야? 7단계. 가장 많이 밀렸는데 자 포스코 얘기를 잠깐 드리면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산이 걸어왔던 길과 중후장대 기업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리만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이 차트를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차트가 반으로 나뉘죠. 데카코마니처럼 여기와 여기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후장대 기업들의 모습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그렇게 시대가 흘러갔으니까. 이 전까지는 야 이걸 보고 박수를 쳤죠. 이 근처 어디에서 바꿨으니까 잘 바꿨다라고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갔으니까 이 앞에서 사실은 이 위기가 올 걸 생각해서 뭔가 좀 안정적인 대응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서 이렇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서는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여기서는 돈을 이만큼 벌었냐? 대부분 그게 아니죠. 영업이익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래요. 이때보다 대부분 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멀티플이 내려갔죠.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수 쳐주는 게 내려가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데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된 현상이 벌어졌죠. 그게 두산과 이제 포스코에 둘 다 펼쳐진 어떤 악몽 같은 현실인데